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라고 하죠. 최근에 이게 불평등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평등해지고 있느냐, 또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가지고 자산이나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퀴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산은 주로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돼서 현금과 예금, 주식, 펀드, 최근에는 코인도 있겠죠. 실물자산이라 하면은 건축물들, 기계류, 그리고 소득이라 하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근로소득이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이라 해가 자영업자들이 받는 소득들, 그리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이라 해서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비교로 볼 때 불평등한 국가냐, 그리고 한국이 최근 소득 양극화는 좋아지고 있냐 안 좋아지고 있냐,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은 수준은 높지만 최근 한국 소득 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불평등하지 않고 최근에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4번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 불평등도가 괜찮은 나라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더 좋아지고 있다. 답은 지금 말할 건 아니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3번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 불평등도를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도를 국제 비교하거나 국내에서 판단할 때는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가계 기준으로 해서 세후로 소득재배 정책이 시행하고 난 뒤 걸 얘기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재배 정책 시행되기 이전 거를 시장소득이라고 하는데 시장소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소득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비교할 때는 개인 기준으로 세전 자료로, 이건 소득재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재배 후냐 개인이냐 가구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 보고 이러실 때는 뭘 말하냐를 좀 구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통계청에서 이걸 주로 하기 때문에 가계소득은 통계청에서 다 합니다. 가계동량조사는 2개가 있습니다. 구버전과 신버전이 있는데 2019년에 보면 우연치 않게 3개가 있죠.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거는 1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거는 그 설문에 답을 잘 안 하고 표본에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으로, 다른 나라에서 소득조사 할 때는 답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사용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시차가 좀 있고 급한 경우를 볼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해서, 여기 2019년에 3개가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 분배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가계동량 조사에서는 급격히 2017년 이후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새로운 강신욱이라고 제 후배인데 그 친구가 와서 표본 개편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는 굉장히 좋게 소득 분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충분합니다. 한국은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좋아지는 추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민주당 정부나 진보 정권에서는 한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도가 심해져서 큰일이다. 그래서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한국이 불평등한 국가가 아니라면 정책 방향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정책이 있는데 성장을 위한 정책을 쓸 것이냐, 분배를 위한 정책을 쓸 것이냐,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것이냐 하는 거는 한국의 소득 분배 수준이 어떻고 지금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공식 통계로는 하락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소득주 성장이란 걸 해서, 소득주 성장이 아시다시피 성장 정책이 아니고 분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분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좀 빨리 추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새 통계청장을 보내가지고 표본 개편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구 비중을 확 축소를 해버렸어요. 200만 원 이하 빈곤 가구 비중을 축소해버리고 그 가구를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옮겨 놓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소득 분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식 통계로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이것도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편한 통계는 2개가 이렇게 합치되기 시작했어요. 2018년, 19년에 합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가계동량이라고 2019년에 100억 들여서 한 건데 이게 쓸모없는 통계로 돼버리고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 재분배 후에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올해 소득에서 세금
세금을 빼고 작년에 한 것밖에 파악이 안 되니까 작년도 공적 이동 소득을 한 게 이게 국제적으로 공식 비교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의 공식 통계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한국 통계로는 좋아지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약간 나빠지고 있는 거다. 이게 급격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나빠지고 있다가 바뀐 통계로는 100억을 들여 새로 만든 통계로는 최근에 불평등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이전 게 또 있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소득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가구들한테 나눠주기 이전 거로 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소득 불평등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 후에 거로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의 분포를 5단계로 구분해서 상위 20%가 가진 소득 나누기 하위 20%가 가진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수록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본 교체를 하고 난 뒤에는 갑자기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소득 불평등도 수준을 국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하는 거로 하면 한국은 불평등한 쪽으로 속합니다. 근데 표본 개편을 하고 난 뒤 한국은 굉장히 소득 분배가 좋은 국가로 되어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바꾼 통계로 하면 한국은 굉장히 평등한 국가예요. 평등한 국가에서 분배는 좀 덜 신경 써도 괜찮은 지경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추계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동안은 발표를 했는데 통계 표본 교체를 하고 난 뒤에는 발표를 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하고 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고,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보도한 게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OECD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 이게 뭔가를 좀 살펴봤어요. 이건 2007년에서 2021년 사이를 비교했고 개인 소득 세금 자료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변화율을 보니까 한국은 3.3%포인트 증가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동이 빠르다 하고 했는데, 여기서 변화만 이야기했고 수준 이야기는 없잖아요. 하나도. 우리 실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OECD 각 국가의 연도별 상위소득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 상위 1%가 15% 이상 차지하면 불평등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한국은 비교가 시작되는 2017년도에 30개국 중에 29위였습니다. 굉장히 평등한 국가였다는 거죠. 2007년에,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최근에 2021년에 한국이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도 한국은 평균보다는 밑에 있는 평등한 국가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 해서 틀린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변화 이야기만 하고 수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한국은 진짜 불평등한데 불평등도가 엄청나게 심하게 악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자가 돈을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2007년과 2021년에는 수준이 비교가 없이 변화만 얘기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기사다. 한국이 특정 신문에서 특정 기사를 제공할 때 수준 이야기를 하냐 변화율 얘기하냐, 오늘 강의 이후에는 구분해서 살펴보시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